네,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병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송대학교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사항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전년도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구성은 크게 모집 인원 및 전형 유형 그리고 전형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입니다.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수시에서 21명이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월 인원으로 인해서 총 모집 인원이 2007명에서 2013명으로 총 6명 증가했습니다.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형 유형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독자적 기준 전형이 올해에는 자기추천 전형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지원 자격에 대한 것들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큰 변화점은 교사 추천서가 자기 추천서로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추천서를 통해서 해당 자기 추천 전형에 지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먼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 잠재능력 우수자 1, 2 전형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자기소개서를 잠재능력 우수자 1 전형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2 전형은 전년도와 같이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로 여러분들을 1단계에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잠재능력 우수자 2 전형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및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했지만 올해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전형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서 면접이 없는 순수 교과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기 실적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신설됨으로써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해당 전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다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시는 전년도와 많이 동일합니다. 일반 전형은 전년도와 같이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고 외국어 우수자 전형은 전년도와 같이 실기 실적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다만 학생부 위주였던 농어촌, 특성화고교,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은 올해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형 방법입니다. 먼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형과 면접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과형은 전년도와 같이 12과목을 반영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로만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면접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좀 적은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년도와 선발 방식은 동일하지만 전년도와 다르게 정원의 전형은 올해 다 학생부 교과, 교과형으로 선발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면접형입니다.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80에 면접 20으로 선발한 바 있으나 2021학년도부터는 학생부 70에 면접 30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실질 반영 비율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및 실기 실적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과 동일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정시입니다. 정시에서 가장 큰 변경점은 반영 과목 수인데요. 전년도에는 3과목을 반영했지만 올해에는 단 2과목만 반영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포자이면서 영포자인 학생이 우리 대학에 지원할 때도 불이익은 따로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탐구 선택 시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산점 반영 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영어 환산 점수 같은 경우 전년도와 달리 모든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환산을 한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송대학교 2021학년도 전형계획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전형 방법 혹은 과목 반영 방법이나 학과에 대한 궁금증은 뒤에 있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오니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저희가 독자적 기준 전형에서 자기 추천 전형으로 이렇게 전형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먼저 작년까지만 해도 독자적 기준 전형의 그 지원 자격은 이렇게 화면과 같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임교사 추천자라고 있었어요. 이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사실 교육부에서 지금 담임교사 추천서를 폐지하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폐지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자기 추천자를 저희가 신설을 했어요. 자기 추천자를 지원 요건에 넣음으로써 학생들을 볼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느냐 이걸 좀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학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기 추천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형 이름도 자기 추천 전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전년도와 달라진 입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입학사정관 김병준 선생님이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